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이슈이스타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CNN에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4억 7,5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플로리다 포트 러더데일 법원에 CNN에 대한 소장을 제시했는데요. 지금까지 CNN의 대통령을 히틀러, 인종주의자, 러시아의 하수인, 폭동 선동자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방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장에는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의 리포팅을 포함해 CN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히틀러와 비교한 여러 사례가 적시됐다고 합니다. CNN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이 증인이니까 이 같은 혐의에 CNN이 뭐라 할 말 없고 단지 이게 명예훼손거리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2024년 유력 대선 주자인 대통령을 맡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CNN 앵커와 기자들이 발언했기에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 다수 법 관계자들의 해석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분명히 CNN의 짓거리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통령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죽자고 달려드는 CNN, 시청률 하락으로 회사가 망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CNN은 대통령 내용만 나왔다 하면 평소 시청률보다 2배 이상 뛰기 때문이라서도 대통령 가게를 멈출 수 없는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성추모 은폐를 논의한 녹음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며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고 백악관 출입 기자가 기자회견 중 맑아지도 않은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질문을 했다가 출입 정지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제대로 한번 큰 코 다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의 종말이 가까워진다는 생각, 20세기 말 이후 이렇게 섬뜩하게 들리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젤렌스키의 장단에 뭣도 모르고 푸틴 대통령이 4개 점령 지역을 합병해 스스로 설정한 러시아 영토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 이게 핵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김정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일본 상황 너머까지 쏘았고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진행할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뭐하고 있나요? 젤렌스키에게 끌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건지 우크라이나를 말릴 생각도 러시아를 다독일 생각도 안 하고 핵 전쟁으로 향하는 세계 정세를 그냥 치매 환자처럼 꿈뻑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미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보면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잇따라 도발을 감행했음에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까지 뭐 한 걸까요? 이번에는 심각성을 조금 인식했는지 미국은 NSC 국가안보보좌관 채널은 물론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 라인을 모두 가동해서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또 북한이 도발한 지 10시간 만에 주한미공군이 한국 공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대지 합동 직격탄 JDAM을 투하하는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1차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이나 카말라 해리스의 비무장지대 방문 등에 대한 반발성이었다고 분석했지만 이번 행동은 전략 도발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IRBM을 발사한 데다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서 비행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IRBM은 미군의 요충지인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상태라는 점도 바이든 정권에게는 골머리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의 당 대회가 끝나는 이달 16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내달 8일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간선거 직전 북한이 핵실험한다면 민주당에게는 재앙이 될 텐데요.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군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미국에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러시아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각오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북한으로서 나쁘지 않은 결정인 이유가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정권 존립이 위기인 북한이 자원력만큼은 세계 최강인 러시아의 현재 유일한 맹방으로서 반서방 기조를 함께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극적으로 휴전 및 정전에 이르게 될 경우 러시아로부터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 발발해 강력한 제재를 맞게 될 경우에도 러시아와만 함께하며 러시아의 경제 공동체로 편입돼 정권의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만 넘긴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길었던 암흑의 터널이 보일 것 같은데 핵전쟁 없이 넘어가길 진심으로 빌고 또 빌어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갤럽이 지난 9월 초 유권자들을 상대로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민주당보단 공화당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 대 41%로 10%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군사 또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 보호 관련해서도 공화당이 57%, 민주당이 37%로 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양당 중 어디에 호의적인지 물었더니 공화, 민주당을 뽑은 비율이 똑같이 34%로 나왔습니다. 공화당에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일까요? 좌파 언론들은 웬일로 이 여론조사를 다룬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CNN을 보니까 제목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놓고 여론조사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갤럽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달리 질문에 반전이 있다며 응답자들에게 약간의 압력을 가했다고 써 있어서 좀 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바이든,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였다면 구체적으로 다뤘겠죠. 어쨌든 미국민들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은 중간선거 이후 재선 가능성을 생각하려는지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민 정책, 즉 국경 안보 등에 관련해 고려하고 있다고 백악관 측 소식통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약속은 지킨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재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뭔 약속을 말하는 건지 참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슈 유스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